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 새로 이렇게 입소하신 대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인마을 모든 가족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하시는 모든 환우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타이 볼링걸 선생님의 암 자연 치유백과의 암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이 세 가지 3대 빅3 처치의 상자에서 나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5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 산소 결핍이 암을 전이시킨다고요? 지난 시간에는 암 자연치유백과의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짧게 이제 반복해 보자면 Cancer Step Outside the Box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상자에서 나와라? 3대 빅3 처치에서 나와라.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이 되게 늘 암한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의 빅3 처치가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재발과 전이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스에서 Step Outside the Box에서 나오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일본의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무산소 호흡이 암 전이에 그리고 재발에 그리고 암 생성에 주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암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하셨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산소 결핍이 암을 전이시키는 주범인지 한번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빗 그레그 박사님은 이렇게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얻으셨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왜 모든 암세포들이 신진대사에서 현기성인가 궁금했다. 그것은 거의 필요 조건 같다. 나는 그 해답을 이해하였는데 종양이 자라기 위해서는 종양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혈관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종양은 자라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암에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만약에 혈관 생성 이론이 맞다면 새로운 혈관 형성을 자극하는 산소 결핍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기성 신진대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현기성 신진대사는 암의 2차 결과가 아니라 암이 성장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현기성이 아닌 세포들은 새로운 혈관 생성을 자극하는 수단이 없고, 다시 말하면 현기성이 아닌 세포는 호기성이겠죠. 현기성이 뭔지는 아시죠? 예, 무산소 호흡을 일컬어 현기성 호흡이라고 하고, 호기성 호흡은 산소 호흡을 말합니다. 현기성이 아닌 세포들은, 다시 말하면 호기성 세포들은 새로운 혈관 생성을 자극하는 수단이 없고, 따라서 종양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 능력이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현기성 세포로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고 암이 생성되고 성장되고 전이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데이빗 그레그 박사님께서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차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소가 결핍된 세포가 혈관 형성 신호를 방출한다. The Townsend Letter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산소가 결핍된 세포, 다시 말하면 저산소증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혈관 형성 신호를 방출한다. 다시 말하면 신생혈관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혈관 형성은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어야 정상적인 생체 발전을 위한 과정에도 혈관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암 종양이 자라기 위해서도 아주 필수 조건이 뭐냐면 혈관 형성입니다. 신생혈관의 주요 유발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산소의 부족, 다시 말하면 저산소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암 환우분들의 재발 전이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저산소증이기 때문에 cancer, oxygen is the answer. 암,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라는 결론을 유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관, 신생혈관 생성이 되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혈관이 생성되는 이 그림이 있는데 종양과 신생혈관 생성의 그 메커니즘을 보자면 종양의 크기가 1mm 이상 커지게 되면 종양의 중심부에는 심각한 영양 결핍 상황과 산소 부족 상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종양의 크기가 1mm만 커져도. 따라서 종양세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신생혈관 생성 성장 인자를 분비해서 주위에 있는 혈관이 자라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종양 신생혈관은 종양의 증식뿐만 아니라 메타스테시스라고 하는 전이의 중요한 요인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생혈관 생성 인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암 전이, 암 환자를 죽이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MRI나 CT나 PET로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직검사나 생체검사, 바이옵시를 우리 몸의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메스로 드러내서 검사를 하는 그러한 검사를 일컬어 바이옵시, 생체검사 내지 조직검사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암 환자를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조금 컸고 1cm, 2cm 컸다고 해서 종양이 없어진다고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된다고 배우셨나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배우셨죠? 전이가 문제야. 그런데 암 환자를 죽이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암세포의 전이 때문인데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검사하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딸려서 생체검사나 조직검사를 하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조직을 잘라내면 암세포를 혈류 속으로 방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를 전신에 퍼지게 하고 이 암세포가 전신에 퍼지면 그때는 환자를 죽일 만큼의 충분한 암세포가 스프레드로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검사나 생체검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기성 호흡의 그 메커니즘이 상당히 암 생성과 성장과 전이의 주요 인자라면 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평창 오니까 어떠세요? 장수 산책로를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이 산책을 하시다 보면 와우, 산소호흡이 엄청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텐데 자, 여기 보시니까 산소호흡은 무슨 호흡이다가 호기성 호흡이고 무산소호흡은 어떤 호흡과 방불해요? 현기성 호흡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자면 산소호흡은 산소를 호흡하면서 소모를 하지만 무산소호흡은 산소를 소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산소호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세포질과 세포화학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호흡이 이루어지지만 무산소호흡은 세포질에서부터 암세포가 성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호흡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해내지만 무산소호흡은 일산화탄소와 뭐를? 피브로신이나 그런 중간산물, 고에너지 이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생성해냅니다. 산소호흡은 그래서 따라서 다량 에너지를 방출해서 ATP란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ATP는 에너지 화폐단입니다. 모든 생명 활동의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에너지 화폐 단위를 일컬어서 ATP라고 하는데 포도당이나 유기물에 비해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 저장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에너지 화폐라고 일컬어지는 게 뭐라고요? ATP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산소호흡은 에너지를 소량 방출해서 소량의 에너지 화폐밖에 생성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메커니즘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실제로 호기성 호흡은 뭐예요? 산소호흡은 한 개의 포도당으로부터 36개의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무산소 호흡은 겨우 몇 개? 2개의 ATP를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기성 호흡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18분의 1만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에너지를 얻으려면 몇 배의 포도당이 필요할까요? 무려 산소호흡에 비해서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18배의 무엇이 필요해요? 포도당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암세포는 설탕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포도당이 피부르산을 분비해낼 때 산소가 있는 산소호흡을 할 때는 어디에서 이 분비가 돼요? 에너지 화폐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화폐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아세틸CoA가 분비가 되면서 일명 TCA 회로라고 하는 구연산 회로의 사이클을 통해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무산소 호흡을 할 때는 현기성 호흡을 할 때는 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분비가 되면서 이것이 무엇을 분비하냐면 뭘 분비해요? 알코올이나 젖산을 분비해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발효되어서 암 조직을 산성화시키고 따라서 이것이 암세포를 침륜시키면서 메타스테시스, 전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무산소 호흡은 바로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면서 저산소 상태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pH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원장님하고 함께 이제 양자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 전체를 스캔해서 여러분의 몸 기능이 어디가 떨어졌고 어느 기능은 올라갔는지 검사하시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 항상 검사하시다 보면 pH 밸런스에 대해서 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pH 검사를 해보면 대개가 다 극산성으로 pH가 산성적으로 빨간 게 불이 한 3, 4개씩 다 들어와 있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산소, 저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pH 밸런스란 일컬어서 포텐셜 하이드로겐이라고 하는데 이 뭐예요? 수소이온 지수를 일컬어서 pH라고 하는데 이 pH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닥터 로버트 영 박사님께서는 피로와 영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와 병이라는 책에 진실로 신진대사의 전체 과정은 무엇에 달려있다? pH 밸런스에 달려있다. 신진대사의 전체 과정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의 전체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건강해지는 모든 사이클은 결론은 무엇에 달려있다? pH 밸런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포텐셜 하이드로겐이라고 하는 수소이온 지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지나치게 산성인지 지나치게 알카리성인지 중성인지 이 pH 스케일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빅3의 박스에서 나오는데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독성 치료 대신에 자연치유에서는 무독성 자연치유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계신데 이 무독성 자연치유의 그 치료법 가운데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 신체의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어서 pH가 일정한 pH 7.35의 정상적인 노말 수치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치료법의 특징입니다. 2번째, 자연치유의 무독성 치료법은 세포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무산소호흡을 하게 될까요? 산소호흡을 하게 될까요? 산소호흡은 결론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재발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치유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의 pH는 포텐셜 하이드로겐은 수소이온 지수는 주로 0에서 14까지 이 스케일을 볼 수가 있는데 척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그 pH 척도는 몇이죠, 여러분? 예, 7.3인데 여러분들은 이 pH 농도가 상당히 산성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35 정도가 중성 정상인데 pH 수치가 7.35 이하이게 되면 산성이고 0은 산성의 최고값이고 pH 수치가 7.35 이상이면 알칼리며 14가 알칼리의 최고값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이드로겐, 수소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수소가 중요할까요? 우주는 수백만 가지의 혼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106개의 원자들로 형성되어 있고 이 원소들 중에서 뭐가 가장 첫 번째 넘버원이 바로 하이드로겐, 수소이고 또 수소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사무장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수소의
어마무시한 존재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으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90%를 수소가 차지하고 있고 인간의 몸속의 35가지 종류의 원소 중에 70% 이상이 바로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 H2O는 수소이온 두 분자와 산소이온이 결합된 것을 일컬어 물 H2O라고 하는데 수소이온과 수상기이온의 결합인데 어떤 용액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그 용액은 산성이라고 하고 수상기이온이 많으면 그 용액은 알칼리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상적인 pH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pH 수치가 산성 쪽으로 산성화되어 있다면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산소 결핍을 초래해서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이고 알칼리화가 되어 있을 때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된다? 짜이날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H 7.4가 3.35가 중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과 수상기이온의 양이 레벨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게 되겠는데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의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는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혈압에 대한 항상성 또는 혈당에 대한 항상성, 체온에 대한 항상성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몸의 pH, 수소이온 지수도 항상 7.35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버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의 피는 항상 pH 7.35를 유지해서 산소를 적혈구가 계속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만일 pH 농도가 불균형이 돼서 지나치게 산 쪽으로 기울거나 지나치게 염기 쪽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뭐가 작동하냐면 버퍼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돼서 이런 버퍼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산으로 가려는 것을 끌어오고 염기로 가라는 것을 끌어와서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버퍼 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퍼는 산을 중화시키는 물질로 다량의 산이나 알칼리가 추가가 돼도 이 용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혈액은 어떤 염기가 들어와도 반응할 수 있는 산이 있고 어떤 산이 들어와도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염기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통해서 갑자기 산성 용액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 혈액의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혈액이 버퍼 시스템을 통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버퍼 시스템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방해시키고 무산소호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 되는 바로 일명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햄버거, 피자, 뭐예요? 감자, 아크릴라마이드 덩어리 있죠? 기름기 바글바글바글, 혈관 막는 주범, 암세포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애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엠프티 칼로리, 정크 푸드인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식품, 다시 말하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pH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산성으로 기울겠죠. 그래서 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알칼리를 저장해 두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지 않은 정크푸드나 엠프티 칼로리나 또는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달걀, 그래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암세포를 유발하는 인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pH를 지극히 산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닥터 로버트 영 박사님께서는 sick and tired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만성적으로 산성화된 신체의 pH는 조직을 무엇하고? 부식시키고 산이 무엇을 녹여요? 대리석을 녹이듯이 서서히 6만 마일의 정맥과 동맥을 어떻게 한다? 갉아먹는다. 여러분, 암의 주요 요인이 뭐냐면 산성화된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6만 마일의 정맥과 동맥을 갉아먹는 게 뭐라고요? 마치 산이 대리석을 녹이듯이 신체의 pH가 산성화가 되면 6만 마일의 정맥과 동맥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이 안 되어서 그냥 놔두면 우리의 심장 박동에서부터 뇌신경의 활성화까지 모든 세포의 활동과 기능을 뭐한다? 디퓨즈, 혼란시킨다고요. 자, 그래서 이 과도한 산성화는 생명 자체를 방해해서 모든 질병을 불러오는 원인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세포와 pH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상세포들은 에너지를 무엇으로 호흡한다? 산소호흡, 호기성 호흡을 얻게 되고, 알칼리 세포들은 호기성 호흡, 산소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흡수할 수 있지만, 세포들이 점점 산성화될수록 적은 산소량이 흡수가 되면서 세포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효시킨다? 아까 도표 보셨습니다. 포도당을 발효시키면서 피로 분산해서 어디로 뭘 분비해요? 젖산과 알코올을 분비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암을 결론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산성 상태와 무산소 환경에서 무엇하고? 번식을 하고, 산소가 많거나 알코올이 환경에서는 번식을 한다, 안 한다? 번식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체크엔진, 자동차의 엔진을 검사하라고 체크하라고 경고등이 삐용삐용삐용 체크엔진, 엔진 검사하세요 라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엔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차가 돼요? 레몬카, 일명 똥차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 똥차 사인은 뭐냐면 산성 pH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 폐차 직전까지 가는 레몬차가 되는 그러한 사인이 바로 내 pH 농도가 어떤가가 내 몸의 엔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생 pH 체질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차를 엔진 체코등이 켜진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고,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고, 그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차는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차도 암에 걸려서 폐차를 시키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pH 사인이 잘못되면, 산성화되면 망가져서 하늘 나라로. 자, 그런데 여기 이게 사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의 Hidden Truth of Cancer이라는 암의 숨은 진실이라는 이 논문에 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 K.H. Morista in his book, The Hidden Truth of Cancer says, 일본의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 참 선량하게 생기셨죠? 일본의 그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된다고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께서는 그의 책 The Hidden Truth of Cancer이라는 책, 암의 숨은 진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If the blood develops a more acidic condition, then these excess acidic waste have to be deposited somewhere in the body. 만일에 혈액이 지극히 점점 더 산성화가 되게 되면 이러한 그 과잉 산성, waste, 낭비물, 폐기물이 어떻게 되냐면 축적이 되는데, 퇴적이 되는데 어디에 퇴적이 되냐면 in the body, somewhere in the body. 우리 몸의 어딘가에 퇴적해야 한다. 우리 몸의 어딘가에 퇴적된다는 것입니다. If this unhealthy process continues year after year, these areas steadily increase in acidity and their cells begin to die. 만일에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과정이 계속적으로 언제? Year after year, 해마다 계속된다면 these areas steadily increase in acidity and their cells begin to die. 이러한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꾸준하게 증가가 돼. 어떻게? 산도가 꾸준히 증가가 되게 되고, 그러한 세포들은 무엇하기 시작한다?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자, other cells in the affected area may survive by becoming abnormal. These are called malignant. 자, 여기 보시면 이 affected area는 뭐예요? 환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무엇하게 되면 생존할 수 있는데 어떻게? By becoming abnormal. 비정상적으로 될 때에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환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될 때에만 생존할 수 있게 되고 these are called malignant. 이것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불리운다? 악성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환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남을 때에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악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malignant cells cannot respond to brain commands. 자, 이 악성 세포들은 무엇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무엇에 대하여? brain commands. 뇌 명령에 대해서 무엇할 수 없다?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they undergo a cellular division that is out of control. 그들은 겪게 돼요. 뭘 겪게 돼? cellular division. 세포 분열을 겪게 되는데 that 이하의 세포 분열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is is the beginning of cancer. 뭐의 시작이다? 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조금 어려우실까봐. 만약에 혈액이 뭐가 되면? 산성화가 되면, 점점 산성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그 과잉 산성화된 폐기물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몸 어딘가에 무엇하게 된다? 퇴적하게, 축적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건강하지 못한 과정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러한 부위는 산도가 점점 더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고 steadily increase 하게 되고 그들의 세포들은 무엇하게 된다? 죽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bacteria, 환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다고요? 환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은 이 abnormal 상태로 by becoming abnormal,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지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일컬어서 malignant라고 하는 악성이라고 불리워지게 되고 이러한 malignant 셀, 악성 세포들은 뭐 할 수 없다? 뇌의 명령에 대해서 brain commands에 대해서 무엇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무엇을 겪게 돼? 마침내 무엇을 겪게 돼요? 셀룰러 디비전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을 겪게 되는데 that 이하의 세포 분열 is out of control,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 This is the beginning of cancer. 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한 컷에 오늘 이 내용에 이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암의 기전, 암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암이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이 abnormal,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성장하는 걸 세포 분열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요. 자, 계속해서 Modern medicine treats these malignant cells as if they were bacteria and viruses in use, chemotherapy, radiation, and surgery to treat cancer. 이게 뭡니까? 현대의학은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러한 그 악성 세포들을 마치 모모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were bacteria and viruses,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처럼 세균처럼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어요. in use, 무엇으로?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방사선이나 키모는 뭔지 아시죠? 항암요법이나 레디에이션, 방사선 처치나 and surgery, 수술로 무엇하고 있어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러한 빅3 3대 처치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방사선이나 서저리와 같은 수술과 같은 3대 빅3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멜리그넨트 썰을 그 악성 세포를 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박테리아나 세균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yet none of these treatments will help very much if the environment of the body continues to remain acidic.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들로는 결코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바꾸지 않는 한 if the environment of the body, 몸의 환경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꿔주지 않는 한 3대 처치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몸의 환경을 continues to remain acidic, 산성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면 몸의 상태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이 3대 처치로는 우리 몸의 질병, 암세포가 떠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에드 맥케이브 박사님은 who has done
so much to promote oxygen therapy, says. Deprive a cell 60% of its oxygen and it will turn cancerous.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드 맥케이브 박사님은 누구냐? Who has done so much to promote oxygen therapy. 산소 치료를 뭐한? 프로모트한, 촉진시키는데 이력을 담당하신 에드 맥케이브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deprive a cell 60% of its oxygen, 뭐요? 산소. 그러니까 세포에서 산소의 60%를 deprive 하면, 무엇하면? 빼면 뭐가 된다? 뭐로 변한다? cancerous, turn cancerous, it will turn cancerous. 무엇으로 변한다? 산소에서 세포의 산소 60%를 deprive 빼버리면, 다시 말하면 무산소 호흡이 돼버리면,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에서 60%의 산소를 deprive 해버리면, 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암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암은 무엇이 답이다? Cancer, oxygen is the answer.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 산소가 답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자면, 혈액이 산성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신체는 산성 물질을 혈액으로부터 끌어내서 어디다 축적한다? 세포 내에 축적한다. 아까 배우셨죠? 이것은 혈액을 약간 알칼리 상태로 만들긴 하지만 세포를 산성화하고 독성을 갖게 만든다. 이것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이러한 세포들 중에 많은 부분이 무엇화되고? 산성화가 되고 얼마는 죽는다. 그러나 산성화된 세포 중에 일부는 그 산성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세포가 죽지 않고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셀룰라 디비전 that is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암세포는 말 그대로 정말 암세포예요. 죽지 않고 무익한 세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이 증식하면서 비정상, abnormal 상태로 계속 살아남게 돼요. 이러한 비정상 세포들이 바로 무엇이다? 멜리그넌트이다. 악성 세포이고 그것은 뇌 명령의 통제를 받는다고 배우셨습니까? 뇌 명령에 대응하지 않는다. DNA 메모리 코드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성 세포들은 무법자라서 무질서하게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암이다. 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암의 기전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암에서 노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산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마치 어항에다가 독약을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어항 속에 금붕어가 모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 어항 속에 금붕어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자,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물고기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물고기에게 또한 잘못된 먹이를 주면 물고기가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어항에 이러한 화학물질, 대표적인 화학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항암제가 있죠. 또 독성물질 뭐가 있죠? 방사선, 항암, 이러한 약물 처치들, 또 pH 농도를 낮추는 잘못된 이러한 음식,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의 산소를 빼앗기는 산성 pH가 형성이 되면서 마치 이 물고기가 이 어항 속에서 물의 온도가 맞지 않고 먹이가 맞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 물의 환경이 맞지 않으면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 신체의 어항에 맞지 않는 pH 농도가 유지가 되면 우리가 퇴행성 질병과 각종 암병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아셨어. 아, 암의 원인, 암을 생성시키고 암을 성장시키고 암을 전이시키는 주범이 바로 이 혈액의 산성화라는 것을 아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적절한 pH 수치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는 해결책을 아셔야 되겠죠? 자,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니까 이 정수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pH 농도가 지극히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수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pH 농도를 균형을 맞추려고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칼리 음료와 알칼리 식품을 먹고 계시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성 음식을 20%, 알칼리 음식을 80%의 비율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과일 주스는 몸에 알칼리를 과잉 공급하고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이 칼륨, 세슘, 마그네슘, 칼슘, 루비디움 이런 알칼리가 높은 음식이 여러분의 체질을 빨리 알칼리화 시킬 수 있고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을 빨리 알칼리화 시켜서 건강 pH 농도를 유지하려면 자, 알칼리를 형성하는 식품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생야채나 또 ANDI 지수가 높은 생야채나 생과일, 무화과, 리마콩, 올리브오일, 꿀, 당밀, 뭐 애플사이다 식초, 미소된장, 스테비아가 뭔지 아시죠? 인공 감미료와는 다른 스테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녹차, 기타 약초들, 발화현미와 같은 곡물, 새싹, 보리싹, 개밀, 발리그레스라고 하는 이런 알칼리 형성 식품은 우리 식단에서 자주 드시게 되면 여러분이 빨리 pH 농도의 밸런스를 유지하실 수 있겠고요. 중성식품, 요구르트, 계퍼, 버터 같은 애들은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화시키는 이런 식품들은 우리 식단에서 제한하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소다수를 드시고 이런 그 청량 음료들이 얼마나 우리 pH 농도를 급속하게 산성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커피, 1분에 500개 내수프로 번아웃 시키는 커피, 알코올, 초콜릿, 담배, 아스파담 이거 여러분들이 드시는 청량 음료에 거의 들어가 있는 이 아스파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자연치유의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 이제 차차 나올 겁니다. 게다가 그 암세포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인 육류, 그 다음에 굴, 그 다음에 물고기, 이게 뭔지 아시죠? 생선. 그 다음에 달걀, 생선은 특별히 뭐의 원인이다?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생선, 수은 중독 때문에. 게다가 난소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달걀, 일주일에 2번 드시면, 그 다음에 우유, 파스텔 우유 드시는 지지난달에 오신 목사님께서 하루에 2잔씩 우유를 드셔서 전립선암에 걸리셨는데, 파스텔 우유의 심각함을 아셔야 되겠고요. 가공곡식이나 또는 설탕, 땅콩, 버터, 파스타, 이런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혈액을 아주 순식간에 산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식품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핍 박사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책에서 랠프 윈터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지구상의 사망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파괴적인 미생물인 세균과 바이러스를 출현시키는데 그의 자유를 무작정 쓰고 있는데 현재 그 캔서 인더스트리, 암 산업의 현실을 보면 통계적으로 1분마다 미국인 1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NCI에서 미국 암협회에서는 자금을 지원받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질병의 예방이나 진정한 원인을 제거하는 치유 방법보다는 항암, 수술, 방사선의 빅3 3대 처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명 그것을 일컬어서 전쟁에서 전사자의 수와 비교하면 베트남 전쟁 150개를 한 번에 치르는 것과 같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마루타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남성의 2분의 1과 여성의 3분의 1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는지 현대인들이 3명 중에 1명이 암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시고 이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암의 원인 이론 이제 5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암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외부 독성 물질 이론이다. 외부 독성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은 주로 산업체나 폐기물들 그리고 부주의로 생기는 외부 독성 물질 즉 독소나 여러분들이 쉽게 쓰시는 뭐 피전이나 또는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 환경호르몬이나 독소나 화학물질에 기인한다는 이론이 바로 외부 독성물질 이론인데요. 외부 독성물질은 물과 음식, 공기에 확산되어 있는데 당장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서 대부분 수년간 노출되어서 암과 같은 만성질병에 걸리기 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180만 톤의 독성 화학물질이 산업체에 의해 나라 전체에 부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일본에서 그 방사선 폐기물을 어디에 붓는다 그래요? 바다에 부으면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겠죠. 자, 그 중에 약 3만 톤은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에 해당돼서 이러한 독성물질과 암과의 관계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 화학물질 경고 스티커, 급성 독성이나 생식 독성물질, 흡인 유해성 물질, 발암성 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외부 독성물질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 이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암은 곰팡이 또는 이스트 또는 박테리아, 기생충과 같은 다 형태성은 뭐냐면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을 일컬어 다형태성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형태가 변화되는 다형태성 미생물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미생물 이론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락토코커스 유산균과 같이 좋은 박테리아들, 또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나 락토코커스 비피더스 유산균과 같은 좋은 박테리아는 암을 생성하지 않지만, 이 가스 계저균이 장 질환을 유발하는 가스 계저균이나 또는 피부 질환이나 폐혈증, 폐렴이 원인이 되는 포도상 규균이나 또는 장출혈이나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과 같은 이러한 나쁜 박테리아에 의해서 우리 몸에 암이 생성된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 미생물 이론입니다. 어떤 곰팡이 감염은 실제 백혈병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자료화되어 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은 암시야 현미경으로 세포 단위의 다형태성을 관찰해 보았는데, 이 다형태성 이론은 박테리아나 곰팡이, 이스트와 같은 이 미생물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이클이 단순한 형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생물에 의해서 암이 생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답이죠. 오염물질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면역 시스템이 저하돼서 발생한다는 원리가 바로 면역 시스템 이론인데, 암은 근본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생기는 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제 어저께 새로 오신 여사님께서 하나가 붕괴되니까 쫘르륵 무너져. 여러분, 유방암은 유방에만 생긴 병이죠? 암은 일부암입니까? 전신암입니까? 도미노 효과가 있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제독도 순서가 있이 이제 제독하는 효과를 배우시겠는데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암이 생성된다. 신체 내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매일 수백에서 만여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00개에서 5,000~6,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도 암에 걸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암에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암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면 그 돌연변이 세포들을 면역 시스템이 인식해서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내 몸 살리는, 내 몸 안에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군대가 누구예요? 바로 림프 군대. 유방암 환자가 유방절제 수술을 하면 내 몸 살리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팔수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재발 전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시스템이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존 바로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발하는 것이 암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론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저산소증 이론입니다. 세포의 산소 결핍이 일어나면 통제불능한 세포 복제가 일어난다는 이론. 아까 배우셨죠? 정말 통제불능, 어마무시하게 통제가 불가능한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까 공부하셨습니다. 오토 와르바그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암은 독성이 생기게 하는 부실한 식사. 독성이 생기게 하는 부실한 식사가 뭘까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가공식품, 그 다음에 암세포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동물성 단백질, 또 동물성 지방, 요것이 혈관을 막는 심장혈관 질환의 주범이고 관상동맥 질환의 주범이라는 것을 에세이스틴 박사님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바로 암의 원인은 이 독성이 생기게 하는 이러한 부실한 식사와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 때문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빅3의 3대 박스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잘못되는 라이프 스타일과 푸드 스타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독성을 몸 안에 집어넣지 않고 재발 전이 없이 무독성 치료요법은 자연주의에서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푸드 스타일을 바꾸어주면 여러분의 몸이 속도는 느리더라도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자정작용에 무리를 준다는 것이다. 암은 장기간의 영양 불균형과 환경의 혼란이나 면역 시스템의 결함 등이 표현된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산소는 우리 생명의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신체와 신체 기관에 손상을 준다는 이론이 바로 저산소증 이론이고, 저산소증 이론은 그야말로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감소해서 저산소증이 오면 호흡 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체내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각종 암이나 퇴행성 질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부 반란 이론이 바로 현대의학, 이 캔서 인더스트리, 거대 약품 회사들이 독특한 이론이 바로 내부 반란 이론입니다. 이것은 암이 야생적으로 과대 성장해서 체내에서 유전적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세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신체를 파괴할 때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바로 내부 반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반란 이론에 의해서 많은 현대의학이 암을 자르고 태우고 화학물질을 통해서 항암, 방사선 수술의 빅3 처치를 통해서 많은 환우분들을 참 안타깝게 그런 지경이 되는 상태가 많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암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왜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 뭐가 답이에요? 해독이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cancer 뭐가 또 답이래요? oxygen is the answer. 산소가 답이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주면 저 결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독소가 제거가 되면 암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독성물질 과다로 인해서 면역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상세포들의 산소 호흡이 당분의 발효로 대체가 되면서 아까 피로부산이 뭘 분비했어요? 젖산을 분비하고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저산소증, 산소 부족과 독성으로 인한 면역기능 장애가 암이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미생물도 분명히 암과 관련이 있어요. 미생물과 곰팡이도 저산소증과 독성 과다로 인한 면역 실패와 저산소증의 결과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프레스맨 박사님은 암의 원인을 이렇게 규명하고 계십니다. 암의 원인은 분명하다. 좋지 않은 음식, 건전하지 않은 생활 습관, 정신의 불안정. 여러분, 이 바이탈 사인이 붕괴된 사람들은 어디가 먼저 붕괴됐어요? 멘탈 사인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멘탈 사인과 바이탈 사인이 모두 다 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의 불안정으로 독성 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과다해지면 자정자격의 기능이 부족해져 암은 영양과 환경이 장기간 교란된 결과의 표현이고 세포가 산소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 통제에 불능한 세포 복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라고 사울 프레스맨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맞는 얘기 같습니까? 정말 정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산소증에서는 산소에 굶주린 세포들이 빠르게 복제가 되고 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암 연구자들의 다수는 암세포의 복제는 P53 유전자가 손상을 받아서 발생한다고 믿지만 물론 P53 유전자가 손상을 받아서 암세포가 복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고 스테파나 에이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세포들은 그 에너지를 자신의 인슐린을 분비해서 얻는다. 즉 그들 자신의 인슐린 유사 성장이자 IGF를 분비함으로써 성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들이 악성이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암의 전이 과정을 보시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세 결핍이 암을 만듭니까? 암의 생성, 암의 성장, 암의 전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고형암이 충분히 커지고 질병이 진행되면 암은 다른 조직에 침투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메타스테시스 무엇이라고 부른다? 전이라고 부른다. 자, 전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암의 산소 결핍이 과연 전이를 시키는데 영향을 줄까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암의 전이는 암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고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다? 전이인데 원바람이 여러분이 유방에서 시작했던 폐암에서 시작됐던 무산소 운동에 의해서 산소가 결핍이 돼서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면 이 세포가 침륜 과정을 거치면서 혈관으로 침투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포 분열이 증식이 무한대로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다? 바로 산소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산소 조직은 종양이 공격적이고 전이를 하는데 중심 요인으로 간주된다. 자, 전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다? 저산소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저산소증이 이 암을 생성시키고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메타스테시스, 전이의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산소증에서 해방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pH 농도를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자꾸 드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소호흡이 원만해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햇빛을 보면서 장수산증로 A+를 어떻게 다니셔야 돼요? A+, A 코스, B 코스를 우리 교수님처럼 열심히 산소호흡이 원활해지셔서 암의 전이에서 여러분들이 노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산소호흡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안전의 비결인 것입니다. 진짜 산소호흡은 뭐냐면 내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잊어버리지 말고 호흡마다 걸음마다 무엇이 되게 하시라고요? 기도가 되게 하실 때 그 기도가 호흡이 되고 그 호흡이 산소호흡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면서 하늘마을의 힐링 테라피는 어떤 호흡? 기도가 호흡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산소호흡과 기도호흡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